몇 년 사이 무협을 거의 안 보고 있었습니다. 볼만한 작품이 없으니까요. 최근 무협은 수준 미달의 문장력, 미흡한 구성, 처음부터 먼치킨인 주인공, 쓸데없이 길기만 한 이야기 때문에 어쩌다 읽다가도 포기하게 되더군요. 같은 이유로 무협을 등진 독자들이 많을 겁니다. 볼만한 무협과 볼 필요 없는 무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볼만한 무협은 소설의 기본 형식을 지킵니다. 기승전결 구조 속에서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그리죠. 고난을 헤쳐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주인공 이외의 캐릭터들에게도 개성을 부여합니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해야 이야기가 흥미로워지고 구성도 개연성을 갖추니까요. 이야기 분량을 터무니없이 길게 늘리는 일도 없습니다. 볼 필요 없는 무협은 이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설의 기승전결 구조 따위는 따르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초반부터 끝까지 먼치킨으로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박살내기만 합니다. 주인공의 고난이나 성장은 삭제되며 독자에게 통쾌한 대리만족을 선사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주인공을 제외한 캐릭터들은 병풍 역할로 소모됩니다.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늘려서 10권, 20권까지 만듭니다. 2004년작인 초우의 권왕무적은 마초 스타일의 이야기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어떤 상황에서도 빠꾸를 모르는 먼치킨 주인공과 학습 능력이 없는 멍청한 등장인물들을 박살내는 동일한 이야기를 무려 18권에 걸쳐 풀어놓습니다. 더 문제는 똑같은 이야기 구조를 후속작인 농림투항과 표기무사에서도 반복했다는 거죠. 초우와 비슷한 스타일의 작가 우각의 화산곤마 역시 주인공 담호가 절름발이인데도 단시간 내에 최강고수로 성장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타고난 천재들을 영약으로 키워내는 세가들이 수룩한데 장애를 가진 담호가 어떻게 그들을 이긴다는 건가 읽으면서도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형식과 구조의 이야기를 무려 단행본 20권으로 늘려놨습니다. 권수로만 보면 무슨 대하소설을 쓴 줄 알겠습니다. 다 읽고 나서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말이죠. 10년 전의 십전제와 다르지 않은 구성과 이야기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국내 1세대 무협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로 주로 중화권 무협을 번역했습니다. 1961년 김광주가 대만 작가 위지문의 검해고홍을 번안해서 경향신문에 연재한 정엽지가 최초의 무협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일각에서는 평강불초생의 강호기업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화권 무협지의 대표 작가들로는 김용, 양우생, 와룡생, 고룡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김용의 인기가 압도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룡 작품을 더 좋아합니다. 하드보일드한 스타일과 반전을 거듭하는 구성, 추리의 접목, 인상적인 캐릭터 때문이죠. 고룡의 하드보일드 무협은 용대운의 작품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룡 작품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작품으로는 절대쌍교, 초류양 시리즈, 다정검객, 무적검 등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창작 무협은 1979년 김대식 작가가 쓴 84,000권법입니다. 이 시기 무협은 만화방에 세로 쓰기 판형으로 5권에서 7권 한 질 단위로 공급되었습니다. 이 시기 무협은 어려운 환경의 주인공이 기연을 얻어서 고수로 성장한 후 복수를 마치거나 천하제일인이 되어 일부다처로 행복하게 산다는 비슷한 구성이었습니다. 무협보다 다수의 여자들과 벌이는 성애 묘사로 독자들을 잡으려는 작품도 있었죠. 이 시기 대표 작가로는 사마달, 서효원, 금강, 야설록, 검궁인이 있습니다. 전성기에는 한질 원고료가 당시 직장인 한 달 월급보다 많을 정도여서 고학력의 작가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서효원도 그런 케이스인데 암으로 요절하기까지 12년 동안 128편, 1000권을 쓰는 워커홀릭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한 달에 한 작품을 써도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사마달은 자신의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금강은 문피아를 설립하고 웹소설을 주도하는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야설록은 만화를 비롯한 콘텐츠 스토리 작가이자 미외출판사의 대표가 됩니다.
이처럼 유명 작가들이 전직하고 그 빈자리를 대필 작가들의 짜깁기 무협들이 범람하면서 무협은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이 시기 추천작으로는 사마달 일주영 공주의 천마서생과 서효원의 대서를 들 수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당시에는 보기 드문 11권 완결 작품이었죠. 특히 천마서생은 천년을 뛰어넘어서 부활한 주인공의 활약을 그렸다는 점에서 판타지 무협을 수십 년 앞서간 작품입니다. 예언을 뒤집는 결말의 반전 또한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던 작품이었죠. 1세대 무협이 독자들의 외면을 받고 사라진 후 90년대 중반 신무협이 등장합니다. 이때의 중심이 외출판사로 사장인 야설록, 실장이던 용대운, 용대운의 제작격인 좌백, 풍종호 등이 이곳 출신입니다. 2세대 무협은 기현의 비중을 줄이고 주인공 성장에 리얼리티를 부여합니다. 박투 위주의 무공 묘사가 늘었고 주인공의 개성도 다양해지죠. 독보건곤의 노독행처럼 신체의 불구인 주인공도 등장합니다. 한자 사용도 크게 줄고 성에 치는 극소수 작가를 제외하고는 사라집니다.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를 벗어난 위트 있는 작품도 등장합니다. 이 시기의 대표작은 용대운의 태극문입니다. 이 작품 하나가 신무협의 부활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좌백의 첫 작품인 대도, 풍종호의 시그니처 작품이자 3부작 시리즈의 일부인 지존록과 경혼기, 현직 의사 겸 작가인 한백림의 무당마검, 하이텔 시절 프로 작가들이 읽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이제1의 쟁선기에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작품성을 중시한 신무협 작가들의 창작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시장에 주목할 만한 신작이 나오지 않게 되고 과거 구무협의 재발간 러시로 신인 작가는 작품 발표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1990년대 후반 등장한 판타지 무협에게 시장을 내주게 됩니다. 판타지 무협은 기존 무협들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신세대 입맛에 맞는 문체와 분위기를 적극 사용합니다. 문체는 가벼워졌고 개그나 농담 따먹기식 표현도 등장합니다. 문장도 짧은 대화 위주로 바뀌게 되죠. 주인공은 전형적인 미남미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인물상으로 바뀌었으며 기현을 얻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기의 환생, 차원이동을 해서 전생과 다른 삶을 살거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여성 캐릭터들의 존재감이 훨씬 커지고 출연 비중도 높아졌죠. 이러한 특징은 젊은 독자들의 신규 유입을 부채질했으나 신무협에 열광했던 독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대표작으로는 묵향 그리고 황제의 검을 들 수 있습니다. 묵향의 주인공은 적의 주술에 걸려서 다른 차원에서 여성으로 태어나고 황제의 검 주인공은 명나라 황제 건문제로 영락제의 찬탈 사건 이후 궁을 떠나 무림고수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묵향은 한때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하는 책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2부까지만 보는 걸 추천합니다. 판문은 2010년에 접어들면서 도서대여점이 몰락하며 운명을 함께하게 됩니다. 판무가 사라진 시장은 문피아 등을 중심으로 한 웹소설들이 점령하게 되죠. 최근 이용 중인 온라인 서점에 좌백 작품들이 다수 게재되면서 혈기린 외전, 독행표, 금전표, 비적 유성탄 등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데도 클래스는 여전하더군요. 장난처럼 쓰여진 판무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왕일의 복수국을 다룬 혈기린 외전과 돌팔매질로 고수들을 암살하는 신비의 자객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비적 유성탄은 무협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강추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작품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독자들의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도 작가의 휴재 반복으로 애증의 대상이 된 작품인데요. 신무협의 간판 작가 용대운의 굴림천하입니다. 2000년 3월 연재 이래 지금까지 4부 35권이 출간되었으나 여전히 완결 기미가 안 보여서 많은 독자들의 분노와 허탈과 조바심을 자아내는 작품이죠. 두 번 다시 한국 무협사에 나오기 힘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가가 빠른 시간 내에 작품을 완결하고 다른 작가들의 분발을 유도하는 새로운 작품을 내놓기 바랍니다. 한국 무협의 제3회 전성기가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